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충격 때문에 놀랐던 가슴을 진정을 빠르게 시킨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나스닥 지수 1% 넘게 올라갔고요. 굴스비 총재가 장기 인플레이션 지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한 영향도 좀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썼고요. 알파벳을 누르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뭔가 좌절하거나 힘듦을 겪더라도 금세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뉴욕장 정말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빠른 회복, 더 강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국내 증시부터 살피면서 뉴욕장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 괜찮았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디커플링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CPI 충격으로 조금 많이 빠졌으나 미국장과 달리 우리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디커플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마감하는 코스피, 코스닥 간의 디커플링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어제였죠. 코스피는 저PBR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고요. 대형주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1% 넘는 하락으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초보다는 나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시장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저PBR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있었으나 현대차, 우선주는 제외된 현대차 우선주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의 콜라보로 인해서 올라줬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소부장에서 힘을 내주면서 로봇이나 엔터나 다른 종목에서도 반등을 주면서 이들의 주가가 코스닥을 지지해 줬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죠. 외국인 수급이 어제 코스피 현물 쪽에서 또 여전히 매수 유입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9조를 샀고요. 2월에만 5조 4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2월 14일까지로 봤을 때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강하게 쏟아졌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렇게 또 뒤집혀서 돌아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 여전히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생산 업체인 대형 반도체들은 부진했지만 소부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어요.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KDI 반도체 경기 반등에 대한 전망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2나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했습니다. 당정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의 지원책을 얘기했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언급했죠. 정부가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점도 힘이 돼줬습니다. 어제 시장은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까지 계속해서 이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어제의 키는 반도체 쪽에서는 CXL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과 하이브리드 괜찮았습니다. 한국단자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쪽에서 대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6% 올랐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의 미국 공장 이슈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린다라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렸었는데 나름 시장에서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괜찮았던 쪽 보신다면 로봇과 우주, 방산, 엔터, 웹툰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엄청 집중돼서 갈 때는 사실 조금 밀려나는 후순위 섹터이지만 시장에서 조금 침체가 감지될 때
있는데 이런 쪽이 강세 움직임을 종종 보이죠. 뭐 방어적 섹터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수 하락 시 반응하는 민감도가 높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해지 섹터이죠. 그 밖에는 화장품, 미용기기, APR, IPO 관련한 모멘텀 받으면서 관심권역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전액 쪽 흐름 좋습니다. 전액 쪽에서는 오로지 시장이 엔캠을 외치고 있는 느낌이죠. 올해 들어서만 250% 상승을 기록했는데 지치지도 않고 또다시 3% 정도 어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캠이 레포트에 있었다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올해 흐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엔캠에 못지않은 혹은 더하다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 쪽의 CCS가 되겠죠. 3월에 있을 초전도체 물질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전도체 섹터도 계속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CS도 올해 들어서 133% 상승입니다. 다만 3월 초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초전도체가 날아오른다면 오히려 그때는 세론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죠. 그 일정 전후로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쪽이요. 요즘에 시장이 나름 변동도 있고 투자 심리가 무척 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그 이슈를 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장이 오를 때 그 이슈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차 공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틀 전이었어요. 세계적 반도체 학회가 임박했고 거기서 삼성전자가 HBM 그리고 CXL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아이템이었거든요. 위기에 삼성전자가 CXL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라는 거였죠. CXL 관련주들이 이 이슈 속에 어제 뒤늦게 이거래 후에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엑시콘 CXL 테스터 기업이죠. 7% 올랐고요. YIK 상승세, 네오셈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DDR5 인터페이스 개발 업체인데 어제 15% 상승했고요. 기판 쪽에 코리아 서킷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CXL이 시장의 어느 날의 치트키였던 적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HBM이 좀 주춤할 때 온디바이스 AI가 내달렸고 그 다음에 또 CXL이 한 일주일 정도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CXL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AI 시장에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많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용량이 올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아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CXL입니다. 그때 당시에 2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좀 쉽게 비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CXL에 삼성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었고 당시에 그 이슈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CXL 검사 장비 업체인 네오셈이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는데 역시나 어떤 테마에서는 대장주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달려갑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CXL이 연결은 DDR5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DDR5 기판 쪽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코리아 서킷 등의 기판주도 들어가 있고요. 뜬금없이 관련주에 웬 국순당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국순당과 파드 같은 경우는 CXL을 관련해서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서도 연결을 찾고 있는 시장인 거죠. 다만 CXL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이 AI 반도체 쪽에 하나의 테마임이 분명하고 삼성의 키가 붙었다라는 것에서 가끔씩 핫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CXL 시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CXL이 참 강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처럼 시장은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세분화되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가면 2차 전지도 그랬어요.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가 시장의 핵심 키였고 그 가운데서도 소재도 분류하고 뭐 분리막부터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2차 전지는 그 이후에 참 고초를 겪고 있죠. 캐즘의 시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을 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약간 게르게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팔기도 애매하고 들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버텼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사려고 하니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낙폭 과대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겠죠. 자, 어제 들려왔던 뉴스 등을 짧게나마 정리를 해보면 셀 업체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소식 등이 전달됩니다. 삼성 SDI가 올해 공격적인 투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설비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LG엔솔이 역대 최대 단일 발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회사채 발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을 설비 투자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은 설비 투자 금액을 상당수 배터리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 쪽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는 장비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뭐 M+, 뭐 CCS 등의 CIS 등의 종목 등이 있겠죠. CCS에 너무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CIS 등의 종목이 드러날 수 있을 거고요. 리튬 쪽으로 봤을 땐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LG엔솔 호주 리튬 생산업체와 리튬 정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엄청난 규모의 수산화 리튬과 확보한 뉴스였습니다. 일부 리튬주들, 뭐 강원에너지 등의 관심 권역에 들어온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해액 이슈는 뭐 새로울 건 없는 뉴스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제 전해액이 미국의 보조금 목록에 포함됐다라는 소식 플러스 엔캠의 질주가 맞물리면서 이쪽이 계속 가요. 엔캠이 250% 오르니까 다른 쪽도 전해액 업체들 키 맞추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심리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입니다. 엔캠 240%, 솔브레인 홀딩스 45%, 덕산테코피아 27%, 동아기업도 21%. 2차 전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전해액이 정말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에코프로 쪽이나 다른 2차 전지 기존의 예전에 강자들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이동도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엔캠이 잘 나가다 보니까 엔캠과 관련 있는 쪽으로 보죠. 광무와 중앙 첨단 소재 등도 올해 들어 덩달아 70에서 90%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 진만쌤이 많이 강조를 해줬던 종목군들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 종목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문제 양극재. 양극재 쪽이 지난해 시세 분출 대장이었었는데 그 역풍도 크게 맞았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량이 줄고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의 후폭풍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찾아본다면 한국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게 이 중국의 수산화 리튬 수입 물량인데요.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양극재 쪽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시간 허락한다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해서 본의 아니게 또 길어졌네요. 뉴욕으로 갑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올라서준 뉴욕장입니다. 마치 제 목 컨디션과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많이 나아졌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어요. CPI에 좀 과잉 반응했다라는 해석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힘을 보태준 게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스탄 굴수비 총재죠. CPI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늦은 금리 인하는 경계해야 된다라며 조금 놀란 시장을 다독이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목소리로 옐런이나 다른 연준 이사들의 목소리도 있긴 했으나 일단 시장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네요.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증시고 초전도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 없고 비트코인 투자해라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죠. 그도 그럴 게 4월 반감기 앞두고 코인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 내에서도 테마 상승 맨 위에는 블록체인 관련한 인프라 기업들, 채굴 관련한 기업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뉴욕장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우리 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ASML CFO가 반도체 업황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어요. 여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엔비디아가 추가적 상승을 기록합니다. 뉴욕 내에서 알파벳을 넘어서며 시총 3위를 터치하는 흐름도 보여줬죠. 말 그대로 AI가 시대의 상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칩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살짝 전하기는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리프트가 급등한다고요. 차량 공유 업체들이 오늘 시세가 너무 좋았죠. 리프트는 잉여 현금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우버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급등했어요. 다만 국내장과 연결고리가 그리 강하진 않은 종목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 이슈 속에 코인베이스 가격도 급등하네요. 13% 이상 올랐습니다. 자, 국채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러셀 2000인데요. 중소형주 지수죠. 소형주 강세 흐름에 좀 힘을 받아서 2% 이상 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 히트맵은 완전 빨간색 피바다였었는데 오늘은 또 초록불을 많이들 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애플은 또 떨어지긴 했네요.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 상승으로는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 종목 3개월 시세를 보면 뭐 188%씩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대형 종목인 코인베이스도 64%나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다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블록체인 쪽 좋았고 보안 쪽도 좋았습니다. 요즘 조비 에비에이션도 사우디와 함께 UAM 독점 계약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처도 그렇고 UAM 관련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이 UAM 소식이 많이 들린다라는 것은 연결을 지어본다면 국내 UAM 관련주들도 관심권역에 일단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전기차, 리튬 쪽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조용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또다시 상승 흐름 보여줬네요. 자, 마이클 버리가 징둥과 알리바바 비중을 크게 늘렸다라는 소식에 징둥닷컴도 4% 이상 올라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어요.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우리 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분위기까지 봤고요. 박앤과의 연결고리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화장품 섹터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PBR주라든지 AI 관련주 이런 쪽에 많이 매기가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을 낼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전체적으로 섹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주 어제 괜찮았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하긴 했었는데요. VT가 거의 뭐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아이패밀리 SC 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9% 정도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등등의 종목들도 강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라던가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섹터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VT가 VT 했습니다. VT 주가를 보시면요. 작년에 최저가 한 5,000원대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그로부터 333%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2만 1,000원대까지 주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좀 눌리면서 장기 횡보 구간을 거쳐가긴 했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보시면 13%가량 올라갔는데요. 2024년 1월쯤이었죠. 감사 의견 거절 가능성 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루머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VT는 실제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고 과거에 금융당국의 회계 관련된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루머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VT 주가를 보면서 느낀 건 나도 리들샷을 한번 사볼까?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VT의 주가 상승 요인은 어제 이거였습니다. 리들샷이 미국의 아마존에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세럼 부문을 봤을 때 2023년 12월쯤에는 20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위를 계속해서 트래킹해 보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20위권 안에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한 바로는 2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일본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 세럼 부문에서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이소나 CJ 올리브영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리들샷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가 될 텐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기관 투자자 쪽에서 거의 이틀 제외하고는 꾸준히 VT를 사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또 어제 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 물량을 거의 다 받아낸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보셨을 때도 개인들이 180원가량을 던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사들인 모습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 자사주 30만 주 취득 이슈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VT 굉장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VT를 또 생각해 본다면 LG생활건강이나 여러 가지 대형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 실리콘투 화장품 유통회사도 같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V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앞서 시세를 보셨듯이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간극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다라는 건데 실적과 중국의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 일부 종목들만 좀 뽑아봤는데요. 아이패밀리 SC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280%나 증가했습니다. 무증 발표까지 하면서 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채널의 매출이 고르게 성장했고 해외 교육 국가나 채널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제품들로 굉장히 유명한 상황인데 8월에는 미국 지사 설립한다고 하고요. 내년 매출 1,000억 클럽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쪽도 국내나 미국에서 인디 브랜드의 기여도가 많이 높고요. 일반 의약품 쪽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그리고 CJ 올리브영 쪽이 올해 K뷰티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각각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대형주 쪽은 올해 들어서 지수 대비해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황제주였던 아모레그룹 그리고 LG생활건강이 될 텐데요.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이미 4분기 실적도 그랬고 지난해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각각 이렇게 30%, 40%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양사의 실적 부진은 이미 2021년 4분기부터 지속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에서 경기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거차후 확산, 그러니까 애국 소비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C뷰티가 굉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1%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 질문 드려보겠고요. K뷰티가 역시나 최고다. 작년에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기록했다. 이 부분도 2월 2일에 스윙커의 더보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를 누르고 1위가 화장품 수출액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고품질, 가성비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K뷰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들 봤다면 이번에는 뷰티 테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월에 벌써 2월 8일, 2월 14일 이렇게 더보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 공모가 상단 20만 원을 초과한 25만 원의 공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굉장히 상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한 번 이 뷰티 기기 관련주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따블에 성공한다면 주가는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작년에 글로벌 뷰티테크의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소비 인구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품이 세분화된다면 2028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 성장세가 워낙에 또 뚜렷한 기업이 APR이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미용 의료기기들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시세도 꾸준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도 있는데요. 더 예뻐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커의 더보기는 엔터주 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엔터 4사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등락률인데요. 하이브는 6% 정도 밀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24%, YG와 SM 각각 15% 내외로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보다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국내 엔터사 4곳의 시가총액 합산을 보면 3조 원이나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음반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저PBR 주로의 수급 쏠림 영향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려 너무 과도하다. 공연이나 MD 사업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예상해 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엔터 업종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은 신규 IP들, 신인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이제 주가, 각각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죠. JYP 같은 경우에도 뭐 엠믹스나 이치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 SM은 가이던스를 낮추기도 했고요. YG나 JYP는 수장들이 자사주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저희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방위산업 쪽도 나름 괜찮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해지성일지 아니면 모멘텀 측면에서 볼 게 있는지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어제 시세 보신다면 한화에어로 LIG 넥스원 등이 7% 이상씩 올라갔고요. LIG 넥스원 쪽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도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천궁2 관련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앞서 CXL 이번 뉴스도 그렇고 다 시간차로 조금 시장에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저희 투자뉴스 7이 너무나 빨리 정보를 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참 세상이 시끄러울 때 방위산업 쪽에 관심이 집중되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북한 측에서 또 순항미사일 발사 최근에 더 잦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LIG 넥스원이 방산펀드 조성한다라는 소식 단독입니다. 산업부에서 방산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경제부총리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 의결했고 그 안에 로봇 방산 등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정 모멘텀으로는 방산수훈법 개정안 기다리고 있고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에 관련한 일정, 또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기대 등등이 자리하고 있죠.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갈등 이슈를 봤을 때는 국방비 증액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실제로 수치로 잡히고 있는 거죠. 작년 데이터 등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가 작년 세계 국방비가 3,000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1개 나토 회원국 중에 거의 20개 국가가 국방비를 증액했고 GDP의 10% 가까이 국방비를 올려잡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인근 국가의 군사장비 생산은 늘고 물자는 비축하는 흐름이 좀 도드라진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 우주항공 쪽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국내 방산 수출액은 이 기조에 맞물려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방위산업주를 볼 때는 4가지 포인트에서 나오는 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열어봐야 되는데
있는데요. 해외 수출이냐, 내수 방산이냐, 아니면 항공기 기체 부품이냐, 우주항공 쪽이냐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방산 수출과 우주항공 위성 관련한 뉴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되고요. 수출 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수출 품목도 과거에는 탄약, 함정 위주였다면 지금은 미사일, 격공경기, 전차, 자주포 다양한 품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가 딱 떴을 때 빠른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어떤 품목을 어느 업체가 담당하는지를 기억해 보셔야겠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LRG 넥선의 천공2였습니다. 그러면 K9 자주포 이슈가 있을 때는 한화에어로, 혹은 수리온이나 이런 비행기, 전투기 쪽으로 보실 때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각각 나눠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가벼운 대응 생각하시는 분들은 S&T 모티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위산업 무기 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우주항공 위성 쪽, 이것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빠르게 세계화 트렌드가 나오고 있죠. 그 가장 앞단에는 당연 미국이 있고요. 우리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드론이나 혹은 유기무도 체계, 그 외에도 우주항공 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통신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산업들 모두 다 저궤도 위성에 대한 필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이슈로 맞물려 봤을 때는 발사체나 위성 기반 서비스, 우주항공 부품, 종합항공우주 각각에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텔리안테크가 참 기대는 높았는데 주가가 그에 화답을 못했었던 종목이고요. 어떤지 잠시 후에 대응 가능한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셀트레가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장에선 요즘은 LRG 넥스원이나 하나그룹주들에 좀 더 포커스하는 느낌입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요즘에는 연결고리 뉴스들이 취합해서 정리할 때 약간 테크 뉴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IT 반도체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삼성과 LG가 가전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그래서 그걸로 수익성 확보해서 이 가전 부분을 좀 부진한 거 털어내겠다라는 의지가 피력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온디바이스 AI를 말하는 거겠죠.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시장에서는 ARM 이슈 이후에 좀 팹리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버브 반도체 강한 흐름 보면 여실히 느껴집니다. 어버브 반도체, 이미지스,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시간 외에서도 어제 좀 좋은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경력사원 대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어디로 그 배치가 될지 모르겠으나 채용 공고에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CXL 제품 개발에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사원에 포함한다라는 것. 그러면 CXL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진다면 앞서 브리핑에 전해드렸던 CXL 관련주들 추가 상승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요. SI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S24 울트라 최다 카메라 공급 업체로 지난 연말까지 활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원래는 중국 업체가 최다 이제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중국 측에서 해상도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중국 쪽의 물량을 다시 많이 넘겨주긴 했습니다만 이 뉴스가 카메라 모듈 쪽을 자극할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모듈 쪽에서는 퓨런티어, 옵트론텍, 오디텍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기도 일단 관련한 종목으로 체크해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 비밀 조직. 삼성전자가 작년 여름에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 XR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함이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뉴프렉스나 코세스, 선익시스템 이런 쪽의 관련주이긴 한데 애플 비전 프로 환불을 검색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제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버무려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박앵커의 연결고리라 쓰고 테크뉴스라고 읽는 시장의 트레이딩 뉴스들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들어서 저는 마치 올해 약간 새 액땜하듯이 계속 조금 골골골 아픈데 제가 약간 진만쌤 액땜을 대신하나 봐요. 진만쌤은 요즘 잘 나갑니다. 시장 전망도 좋고 종목 수익도 너무 좋아서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어색해 하시는데 그래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2월 들어서면서 쫄지 마라. 1월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라며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정말 세세하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어제도 시장은 이제 아침에 좀 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낙폭 과대한 거 주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다른 채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지금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미 데이터 수치를 보고 갈 것이다.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사라져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별도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강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좀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미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주식 시장이라는 건 시장에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매하게 안 좋게 나온 지표가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2월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2%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 2월에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쫄 필요가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전환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사실상 PBR도 여러 가지 높고 실적 시즌에 좋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모멘텀 따라서 여러 가지 주도주 모멘텀 있죠. 반도체, CX에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CX에 온디바이스 AI 등 여러 가지 재료 따라서 선 따라서 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는 때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시즌만 좀 조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FOMC, 다음 CPI 지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멘텀 2%대의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 지표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꽤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 보여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조단위 선물 매수가 오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일부 챙길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을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패턴이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하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 들어오고 금융투자 수급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CXL과 온디바이스 AI 쪽 관심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어느 쪽 담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 상한가 간 네오셈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주 반도체, 이런 칩셋 미디어,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도 사실 괜히 부담돼요.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하단부에서 꽤나 빨리 올랐기 때문에 부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CXA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시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네오셈처럼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더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즉 이제 돈이 들어간 종목에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실제로 실체가 있진 않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서 선뜻 가치 투자나 여러 가지 지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 못 들어가겠다 그냥 손 놓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덜 수 있고 그러면은 섹터 자체가 몇 조 단위 혹은 수십 조 단위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포커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CXA 관련주들 오히려 이제 네오셈이나 엑시콘 같은 종목들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쪽이 생각보다 흑자 전환이라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 타고서 이제 신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즉 시장은 매번 그랬듯이 새로운 것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흑자가 계속적으로 영업이 확대로 증가가 됐었을 때 시장은 또 환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XL 관련주들 내에서는 뭐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엑시콘이나 이제 어보브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우스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완전 쇼크가 나서 거의 이제 뭐 컨센 대비 80% 하회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컨센 대비해서요. 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단기 급락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네요. 다음 곧장 가겠습니다. 화장품 쪽 여전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위주의 강세 나타납니다. 이 뷰티 쪽이 APR IPO를 너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와, APR 기대가 이렇게까지 크네요. 네, 사실 APR 보시면 이제 한 주 받을 균등으로 했었을 때 이제 한 주 받을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주 받으려면 이제 비례로 하면 2억 얼마를 넣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하기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족분들 다 해서 하나 걸리면은 이제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대형주는 성장 정체라는 모멘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좀 이제 상장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형주들은 계속 성장 보여주는 기업들 혹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VT와 실리콘 두 종목을 이제 매번 똑같이 갖고 나오면서 쟤는 왜 저거를 맨날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좀 수익률로 좀 화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24년도에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은 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주적인 강세, 다만 이전처럼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이제 성장 모멘텀 따라서 스토리 따라서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같이 나오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환호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T와 실리콘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한 20%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고요.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펌텍코리아가 마찬가지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이제 딱 슈팅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 호조에 맞춰서 이제 용기 기업들도 한 번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VT와 실리콘투를 메인 관심에 두시고요. 내가 조금 덜 오른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은 펌텍코리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T 그리고 실리콘2, 펌텍코리아 세 가지 저희 적어놓고 체크하겠습니다. 방산 쪽 가볼게요. 정말 뉴스 대비해서 못 가는 쪽도 이곳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단발적으로라도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시장에 관심이 들고 있어요. 방산과 우주항공 물론 나눠서 봐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 전략을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이 더 갔어도 충분한데 네. 단점이 다 무거워요. 너무 시총이 다 크고 그다음에 수급이 묵직해요. 들어오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도 이제 주가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네.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맨날 오르는데, 사실 사기가 선뜻 손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사면은 매번 수익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주 쪽에서는 Q와 P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산으로 혹은 이제 조금 텐버거 이제 거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우주항공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탑픽으로 두고 LI 넥스원도 추가적으로 이제 4조 원대 그런 이제 수주 잔고 나온 이제 그런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서 어제 강한 슈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이제 배속적으로 메인으로 두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가 가능한 종목, 지금 안정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도 관심 가져보시려면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 로템 같은 덜 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모멘텀 따라서 얼마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 대해서 물려도 되니까 일단은 적정 주가 내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물린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수익권으로 아마 돌아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도 압축된 전략 받아봤고요. 이제 진만 스픽 가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웹툰
또 웹툰이요? 네, 또 웹툰입니다. 저희가 웹툰을 다룰 때마다 세나 시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시간인데 또 마침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대본에서 오늘 오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 어느 정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게 고점에서 시장의 밀림에 따라 같이 밀리는 차트들이 많았었는데 웹툰주들이 어제 또 의외로 이제 빈 공간에 꽤나 좋은 수급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웹툰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세 종목 사실 그냥 입맛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BT와 그다음에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세 종목을 일단 다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탑픽은 이제 MBT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 같이 쓰면서 MBT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뭐 치지직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고 기대감이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MBT를 우선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 탑픽으로 웹툰주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엔캠 AS 하나만 할게요. 엔캠이 수익률 400%에 육박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AS 했고요. 진만쌤이 그때마다 자꾸 더 보유해라, 더 보유해라 그래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좀 팔까요? 저는 이제는 마찬가지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자리가 3까지는 이제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이제 사실 보통 제가 그쯤 가면 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지켜보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아마 이게 거의 10만 원대 넘어가시면은 거의 다 팔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당분간 추가적인 시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자가 3짜리 갈 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엔캠이 올라가니까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즉 관계사들의 추가적인 슈팅까지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관계사들 다 같이 여전히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담 소재 광무 역시나 이제 올해 내내 엔캠과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적인 보유 의견입니다. 진만쌤이 매도로 전략 바꿀 때 꼭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이 있네요. 네, 8시 반부터 이제 장 마감까지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종목들도 거의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3월 전략이 가장 중요할 때고 기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8시 반에 이제 노트와 펜 들고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트와 펜을 들고 참여해달라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전략 오늘 진만쌤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